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정보를 전하는 건강 365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손발저림 증상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느끼게 되는 이 불편한 증상, 밤에 잠을 설치게 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기도 하지요. 저도 어머니가 이 증상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모습을 지켜봐 왔기에 여러분의 고충을 잘 이해합니다. 오늘은 이런 손발저림의 원인부터 자연적인 관리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손발저림의 원인 이해하기. 우리 몸에 나타나는 저림 증상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손과 발 끝까지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지 못하면서 저림이 발생합니다. 마치 정원의 끝까지 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당뇨병, 고혈압, 말초신경병증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도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특히 밤에 자는 동안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혈액순환이 더욱 나빠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더 저리고 뻣뻣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림 증상, 그냥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손발저림을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연 재료를 활용한 손발저림 완화법. 먼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 재료들을 활용한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솔잎은 예로부터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솔잎 족욕으로 혈액순환 촉진하기. 신선한 솔잎 한 줌을 깨끗이 씻어 큰 냄비에 물과 함께 넣고 약 20분 정도 끓입니다. 물이 푸르스름한 색을 띠고 솔잎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이 물을 족욕통에 옮겨 발을 담글 수 있을 정도로 식힙니다. 저녁 시간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발을 담그고 있으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저림 증상이 완화됩니다. 족욕을 하시는 동안에는 발가락을 가볍게 움직이거나 발바닥을 마사지하듯 문지르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발 저림 증상이 심하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따뜻한 족욕은 체온을 올려주어 숙면에도 도움이 되지요. 매일 저녁 꾸준히 실천하시면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어머니도 오랫동안 발 저림으로 고생하셨는데 이 솔잎 족욕을 시작하신 후 한 달 정도 지나니 확실히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밤에 저림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지요. 생강차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우리 몸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더욱 나빠져 저림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신선한 생강을 얇게 썰어 끓인 물에 넣고 10분 정도 우려낸 후 꿀을 조금 넣어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하루에 두세 잔 정도 마시면 좋은데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그리고 저녁 식사 후 한 잔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생강의 매운맛이 강하다고 느끼시면 계피나 대추를 함께 넣어 우려내도 좋습니다. 계피와 대추 역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 시너지가 생깁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마사지와 운동법. 손쉽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마사지와 간단한 운동법도 손발저림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은 특별한 도구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 펴고 접기 운동.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잠들기 전 손가락과 발가락을 천천히 쭉 펴고 다시 접는 동작을 10번에서 20번 정도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손끝과 발끝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저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자기 전에 이 운동을 하면 수면 중 저림 증상이 줄어듭니다. 손가락을 쭉 펴고 몇 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발가락도 마찬가지로 쭉 펴고 구부리기를 반복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꾸준히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손과 발 마사지하기. 손과 발을 마사지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에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섞어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로즈마리나 페퍼민트 오일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좋습니다.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문지르고 발가락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손도 마찬가지로 반대쪽 손으로 손바닥과 손가락을 마사지해줍니다. 특히 잠들기 전 10분 정도 이런 마사지를 해주면 밤에 저림 증상으로 깨는 일이 줄어듭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스트레칭. 앉아서 일하거나 TV를 오래 시청하는 등 같은 자세로 오래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져 저림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효과적인 스트레칭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벽 앞에 서서 양팔을 쭉 뻗어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빼서 종아리가 스트레칭되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 자세로 15초에서 30초간 유지하다가 다른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 해줍니다. 이 동작은 다리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발 저림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 개선하기. 손발 저림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 작은 습관들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물 충분히 마시기. 우리 몸의 혈액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고 식사 전후로도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만 잠들기 직전에는 많은 양의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주 깨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습관 개선하기.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 마늘, 양파, 고추와 같은 매운 식재료들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호두, 아마씨 등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트랜스 지방이 많은 튀긴 음식, 가공식품, 그리고 소금이 많이 든 음식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페인과 알코올 역시 적당량 이상 섭취하면 탈수를 유발해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적절히 조절하세요. 편안한 신발과 양말 선택하기. 너무 꽉 끼는 양말이나 불편한 신발은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발저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발의 혈액순환이 더욱 중요하므로 편안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쿠션이 있는 부드러운 양말과 발에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으세요. 또한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신발과 양말을 벗고 발을 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로 있는 시간을 가지면 발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집 안에서는 딱딱한 슬리퍼보다는 쿠션감 있는 실내화를 신거나 상황이 허락한다면 맨발로 지내보세요. 다음은 손발저림 완화에 도움되는 음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혈액순환과 신경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손발저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립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식품. 마늘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한두 쪽의 마늘을 식사에 포함시키면 도움이 됩니다.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조리에도 효과가 있으니 음식에 활용하세요. 생강 역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활용하세요. 계피도 혈액순환을 돕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니 차나 요리에 활용해보세요. 다크 초콜릿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조각 정도의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을 즐겨보세요. 단, 설탕 함량이 높은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 건강을 돕는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 비타민 B9는 신경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B12와 B6 결핍은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손발저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육류, 생선, 계란, 유제품, 녹색잎채소, 통곡물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니 골고루 섭취하세요. 마그네슘도 신경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녹색잎채소, 견과류, 씨앗류, 통곡물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는 간식으로 좋은 선택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신경 건강과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등푸른 생선 호두, 아마씨, 치아씨드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생선을 드시고 매일 소량의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받은 사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보다 실제 경험자들의 사례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70대 초반의 박영수 씨는 10년 넘게 손발 저림으로 고생했습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잘 때 발이 저려 자주 깨는 증상이 심했다고 합니다. 약을 복용해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는데 솔잎 족욕과 생강차를 꾸준히 병행한 결과 석 달 만에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밤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발이 뻣뻣한 느낌이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65살의 김미자 씨는 당뇨로 인한 손발 저림이 심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특히 손끝 감각이 둔해져 바느질 같은 섬세한 작업을 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의식적으로 섭취하고 매일 손가락 운동과 마사지를 꾸준히 한 결과 반년 정도 지나니 손의 감각이 많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손바느질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70살의 이정호 씨는 장시간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 때문에 다리 저림이 심했습니다. 1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이고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물을 더 많이 마시고 걷기 운동을 시작했더니 2달 만에 저림 증상이 확연히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텔레비전을 볼 때도 중간중간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사례들처럼 꾸준한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손발저림 증상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가벼운 손발저림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 정도라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손발저림 증상이 완화되어 더 편안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꾸준히 관리하고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